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베리스모 관련해서 시리즈 A 700만 달러 입시 소식과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해서 리픽싱 공시가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1월달하고 좀 다른 흐름들이 연준의 2월 FOMC 이후에 각종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면서 이 3월 20일 나오는 FOMC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빅스텝 관련되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추후에 터미널 레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5월달, 6월달 계속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성장주에 영향을 좀 주면서 시장을 1월달하고 좀 다르게 조금 2월달 좀 부진한 흐름들 했는데요. 자, 3월달 증시 흐름은 또 어떨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44% 빠져 있고요. 자,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0.29, 0.28 좀 혼조세 흐름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0.39% 일단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 이제 뭐 이 금융위기 전에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서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그러한 어떤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시대가 끝나는 어떤 부분이 투자자한테 주는 뭐 의미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요. 자, 주식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시장이 이제 라이징 레이터 최근에 이제 뭐 10년물 그 미국채 금리도 한 4%까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최고 수준에 있었는데 다시 4% 오르면서 성장주에 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은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쪽에 5천억대 일단 매수가 원달러율이 이제 7원 정도가 빠지면서 수급이 다시 거래소 쪽에 좀 집중되는 흐름이 나왔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어떤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0.56% 하락을 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상에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나와서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매수세를 보였고요. 거래소에서는 매도하는 어떤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등락 종목 수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한 100여 개 정도 더 많았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100여 개 정도 많은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HLB 관련되는 어떤 흐름에서는 사실 이제 뭐 올해 들어서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트상으로 뭐냐면 양봉을 내고 연속되지 못하면서 플랫형 조정을 가든지 2월 달에는 양봉을 내고 이 당시가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 감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승인 소식이었죠. 그래서 양봉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발성인 어떤 양봉으로만 하고 이어지지 않는 어떤 수급상으로 내려왔다가 이 물적 분할 관련되는 이야기가 이게 나오면서 이제 2월 이제 20일 이 월요일 날에 이제 강력한 어떤 상한가를 내면서 이 숏 커버링이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단발성으로 수급적인 어떤 요인으로만 올라가서 39,6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7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태깅도 하지 않고 5일 이평선에 또 지지도 안 되고 20일 이평선에서도 여전히 뭐 지지가 되지 못하는 흐름들이 거래량 어떤 부진과 더불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양봉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 ADX 지표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스르륵 지금 내려오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의 어떤 추세 부분들이 이제 3월 달에 어떻게 나올지 첫 거래일에도 역시 1.70% 시간에는 이제 변동성이 없었고요.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5.77% 나타났죠. 그래서 연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뭐 8만 5천 주 매수, 기관들이 매도,
개인들은 좀 사줬는데요. 자, 장중에 어떤 수급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이 상한가가 나왔을 때 2월 20일 이런 어떤 이제 대규모 어떤 프로그램과 외국인 이 쇼커버링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이튿날까지 좀 의미를 있다가 2월 20일부터는 다시 수급이 이제 큰 흐름이 없이 이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 파라볼릭자의 어떤 추세 시그널은 아직은 이제 상방입니다만 조금 더 미끄러지면 이 부분도 이제 단기가 좀 바뀌어 버리는 어떤 흐름으로 일단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수급이 집중적이지 못한 어떤 흐름과 결국 최근에 이제 뭐 호재성의 어떤 재료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PSMC 쪽으로 오히려 이제 몰아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HLB 관련되는 어떤 계열 종목이라든지 뭐 작년에 노토스라든지 올해 들어서 뭐 PSMC 이런 종목이 들어오면 이제 시너지 효과로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좀 호재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이런 종목 쪽에 이제 수익 뭐 게임 비슷하게 이제 하면서 수급을 여기서 이제 잡아먹는 효과를 보이면서 본래 있는 이제 뭐 HLB 관련주들은 큰 흐름을 보이지 않는 작년에 노토스가 이제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는 또 PSMC가 이런 부분을 주면서 주가에는 또 이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입장에서 보면 자 오늘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관련되는 공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환가액 관련되는 부분 이게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 둘 다 이제 시가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리픽싱을 한다는 어떤 개념인데요. 리픽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향 리픽싱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주가가 이 하향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가격을 다시 이제 조정하는 거죠. 이 전환사채 발행할 때 이제 옵션으로 이 부분이 달려 있는데 발행해서 김영식 이제 보통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3개월마다 이제 행사가액 스트라이크 가격을 이제 뭐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얼마에 이제 전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또 빠졌기 때문에 기존의 행사가액 34,334원에서 33,496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행사가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이 170억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발행이 될 때 행사 가능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회차가 37회차, 그 다음에 이제 뭐 BW 말고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는 이제 36회차, 여기도 보면 이제 68만 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100만 주 넘는 물량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오버행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주가에서 사실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이제 메자닌 자금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시가총액은 유지합니다만 이 주당의 어떤 가치들 특히나 뭐 HLB 같이 실적이 이제 플러스가 이제 늘 있는 회사들 아니면 뭐 EPS나 BPS 이런 부분들 산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주당으로 가치를 형성하는 어떤 주가에는 상당히 이제 잠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못 가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유상증자 전환사채, BW 물량들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가에 계속 이제 무거워지는 어떤 효과들을 계속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픽싱이 나왔다는 거죠. 보통 이제 리픽싱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반등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자, 이 흐름이 3월 달에는 어떻게 갈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베리스모가 이제 700만 달러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시리즈 A입니다. 보통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시드 이제 투자를 처음에 받는 게 있죠. 뭐 이게 100억 미만일 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500억, 1000억 되면 시리즈 A, B, C, D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IPO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리스모가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는 말은 이 베리스모가 완전히 이제 아직은 초기 어떤 기업 가치를 받는 어떤 그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설립 이후에 자본의 어떤 증자 요구라든지 투자 자금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PSMC와의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뭐 이전하고 비슷하게 본다면 베리스모가 이제 PSMC를 통해서 이제 뭐 상장을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분위기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 장기적으로. 그래서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르카티 플랫폼을 가지고 이 요 110과 310 관련되는 항암 후보 물질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임상의 어떤 이제 뭐 프로세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훨씬 더 자금 유치를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HLB 쪽으로 이제 영향을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PSMC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주가에는 또 반영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제프 관련되는 부분에서 저해제 관련해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리스트를 쭉 보시게 되면 가장 이제 지금 1차 치료제 형태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2006년도에 승인받던 넥사바죠. 여기에 이제 좀 불응하고 안 되는 치료제는 바이엘이 그 뒤에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스티바가입니다. 예. 요게 이제 바이엘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보잔티닙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죠. 요 기전 자체는 전부 다 이제 이 배제표 관련되는 부분을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형태든 항체 형태든지 이제 치료하는 어떤 기전이죠. 그 다음에 렘미바는 이제 에자이의 이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베바시주맘 그러니까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시밀러도 있고요. 그다음 항체 치료제 형태로 로슈의 아바스틴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이제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1차 치료제로 이제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HLB의 리보세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대상 질환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간암도 있고 아파티님이 이제 병용을 뭐 화학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라든지 세포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 면역감문 억제제라든지 그 다음 방사선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색전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작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요 CHR1210이 캄넬리주맘입니다. 그래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병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 리보세라님 그 위암 쪽 할 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리보세라님하고 이제 아바스틴하고 이제 뭐 사이람자 이렇게 뭐 비교가 한참 많이 됐는데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되었을 때는 이제 뭐 넥사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티바가, 렘미바,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조합 관련되는 부분에서 1차 치료제 어떤 5번째 후보로 상당히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이제 올해인데요. 이 부분들이 NDA 신청이 언제쯤 나올까? 지금 이제 작년 말만 하더라도 3월 달 이전.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상반기 이야기 나왔다가 또 이제 연내 이야기까지 하면서 계속 이제 일정들이 명확하지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 주총에서도 상당히 뭐 좀 명확한 뭐 이런 요구들이 주주들 입장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작년에 이제 한 3, 4월에 저점을 찍고 꾸준히 한 저점 대비해서는 40% 가까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또 한 45엔 정도 위안까지 좀 가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한 어떤 상태죠. 자, HLB 공매도 관련되는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도 금요일 이어서 공매도 물량 자체가 뭐 작지는 않습니다. 계속 10만 주 이상의 어떤 거래가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27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수량 자체 최근에 이제 250만 주까지 줄다가 2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도 좀 늘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대차 잔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규 체결되는 게 이제 오늘도
180만 주. 그 다음에 대차장고 기존에 체결됐던 부분들을 상환했던 부분들도 300만 주.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7거래일 내려왔는데요. 자, 3월 달에는 이 21 이평선에서 양봉을 하나 조금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내일 또 주말 앞둔 이제 금요일인데요. 주가 흐름이 이제 사실 34,000원 위에서 놀고 있어야 이제 그 박스권 위인데 이 한방의 어떤 상한가 양봉 이걸 냈다가 다시 이 부분이 지지 안 되면서 21 이평선이 좀 깨져 있는데 그래서 중위값 요 34,000원과 밑단에 있는 3만원의 어떤 박스권에서 중위값이 32,000원인데요. 이 32,000원도 지금 아직은 지켜지지가 않고 있고 밑꼬리는 나옵니다만 거래량 자체가 지금 신뢰도를 낼 만한 어떤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거래가 좀 늘면서 32,000원을 확인하면서 34,000원의 어떤 이 박스권 회복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 3만 원대에 이 부분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도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봉이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좀 이어서 양봉을 내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3월 달에는 이 부분들이 회복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들 좀 중시하시면서 내일 투자 전략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